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2017학년도 모의고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2018 수능 대비 모의평가를 6월 1일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치르고요.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3월 9일과 4월 12일, 7월 12일 등 모두 6차례 시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학습 로드맵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명의 고위 학생과의 수시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오늘부터 예비 고위 학생과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발빠른 입시 정보와 풍부한 입시 지도 경험으로 보석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조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조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2학년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3이 되면 1년이 남는 게 아니라 실제 남는 날은 200일이 조금 넘습니다. 또 막상 100일이 되면은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100일서부터는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지 앞으로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이 부족한 부분, 약점, 강점 잘 찾으셔서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아마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최선의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포고등학교 조진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고등학교 조진호입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부탁의 말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제 겨울방학이라서 학생들이 좀 긴장이 많이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기상시간을 갖다 일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정한 시간부터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늦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10시, 11시에서 아침 겸 점심 먹어서 오전을 갖다 거의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덤으로써 좀 규칙적인 생활을 갖다가 꼭 했으면 겨울방학에 좀 더 알찬 겨울방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양하고 유니크한 분석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깨워주는 분이시죠. 이투스 진로진학센터 센터장이신 박중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의 박중서입니다. 오늘부로 해서 이제 학생들 304일 남았습니다. 주수로 따지면 43주 남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D-30에 비해서는 10배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탄탄한 실력을 위해서 개념학습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짜로 들으니까 압박이 더 큰 것 같네요. 우리 학생들 이 방학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오늘이죠. 1월 16일 월요일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그러면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임상병리사를 희망하는 고위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1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심리사, 사회복지사입니다. 희망대학은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덕성여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올해 19살이 된 예비 고3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학생 오늘 겨울방학 어떻게 잘 보내고 있나요? 학교에서 보충하면서 자습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등급 안 나오는 부분 같은 거는 그냥 네. 문제집 풀면서 오답노트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 상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네.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상담은 조진호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제공한 학생부하고 그다음 모의고사,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까지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네.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의 특징은 이제 학생부를 통해서 이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을 갖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이라든지 심리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교내에서 또래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상담 기법, 저도 이렇게 자주 듣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네. 심리적 상담 기법 통해서 또래 상담 치료를 하는 등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한,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마음이 따뜻한 학생입니다. 네. 근데 현재 모의고사 성적 또는 이게 교과 성적보다는 비교과 성적이 좀 다소 좋아서 비교과를 활용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한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 3개를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학생한테 추천할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을 합니다.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은 아니지만 교과, 비교과, 모의고사 성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입니다. 네. 교과가 지금 현재 4.16등급, 모의고사가 3.75등급에 비해서 희망학과에 대한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예, 우리 학생은 지금 논술 전형은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면 그냥- 언제부터 혹시 시작했나요? 그냥 문제집, 그러니까 따로 학원 같은 거 다니지 않고,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문제집 이런 거 찾아보다가, 기출 모아둔 문제집이랑 그런 거 어떻게 쓰면 좋은지 써야 있는 문제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혼자서 쓰고, 그냥 선생님께 가서 첨삭 같은 거 부탁드려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이 순위는 논술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아, 자연계 네. 논술하고 인문계 논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보통 2학년 겨울방학이라든지 3학년 초에 시작해 되지만은 인문계 논술은 일반적으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차식들이 준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 학생이 논술 전형 쪽으로 쓴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개, 그다음 논술 전형으로 2개 정도 쓰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일단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경기대라든지 강원대, 당국대 죽전, 서울가기대, 그다음 서울시립대, 인하대, 그다음에 한국산업교실대가 올해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대, 한양대 쪽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 체제 충족률이 보통 40,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 2개 대학교를 추천하는데 서울여대하고 덕성여대를 갖다 추천합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탐에서 4개 영역 2개 합이 7이 되고요. 그다음에 덕성여대는 인문사회 계열이 필수 영역이 국어, 영어는 들어가고 선택은 수학이나 사탐이 들어가서 3개 영역 등급합이 8이 돼서 학생이 현재 2개 대학교는 논술 쪽에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 내지 가까웠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논술 전형을 한다면 2개 학과를 갖다 추천을 하고요. 3순위는 정시 전형인데 지금 현재 100분위가 75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 추이 보고 이렇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논술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2순위로 논술 전형을 꼽아주셨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가 4등급, 수학 나영이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3등급을 받았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3등급, 한국 지리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 100분위는 국수탐 합해서 233, 평균 74% 정도 되고요. 전체 등급은 3.75 등급입니다. 9월하고 11월 모의 평가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3에서 4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4에서 3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3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9월에 사회문화 4등급이었는데 10월에 한국 지리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5등급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점수 살펴봤고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성적대
100분위로 봤을 때 한 70에서 75%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일단 교과서를 활용한 기본 개념 학습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네.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위주로 5번 반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2번이 아니라 5번 학습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권의 책을 갖다 벌려서 하는 것보다는 학습 내지 교재를 갖다가 단권화해서 반복 학습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플러스 알파로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학생의 희망대학의 정시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희망대학이 지금 어느 정도 본인 성적하고 관계가 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해서요. 그래서 카톨릭대 사회학부 심리학과는 100분위로 약 86% 선이고요. 숙명여대 사회복지학은 100분위로 한 91%, 그다음 덕성여대 심리학과는 100분위로 한 85% 정도 되고 현재 학생 성적으로 봤을 때는 100분위가 한 10% 이상 이렇게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현재 학생의 성적으로 인솔 할 수 있는 대학교는 KC대, 서경대, 그다음에 서울기독대, 그다음에 성서대, 한영신학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 경기권 쪽은 강남대, 대진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모의고사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능 특강과 완성 위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반복을 한 것이 학생한테는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예, 내신 4.16등급, 모의고사 3.75등급입니다. 가장 이제 애매한 지금 상대죠. 이제 네. 어디를 지원할 때 하려 했더니 눈은 높아 있고 마스크가 쓰자니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럼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선택의 고민이 많다는 거는 1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또 더욱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우리 학생은 이제 경쟁 학생에 대한 스펙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자기를 구워놨는데 보통 학생들이 도자기를 막상 구워놓고서 자기는 도자기라고 우기는데 선생님들이 볼 때는 도자기 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잘 해서 네.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좀 객관화를 하고 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2학년 2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5등급, 수학이 4.25등급, 영어가 4.5등급, 사회가 4.45등급으로 평균 4.16등급입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3, 4, 4, 3으로 해서 하락후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4, 5, 4, 5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성적 추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기별로 보면 1학년 1학기 때 4.28에서 4.12, 그다음 4.25에서 4.12, 그래서 4.16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1학기보다는 2학기 때 성적이 좋은 추이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평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논술 때문에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3학년 이렇게 1학기 때는 일단 내신에 올인해서 내신이 한 2.5에서 3등급이 나오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수상경력입니다. 맑음과 구름이 각각 세 영역식으로 공평하게 진단해 네. 주셨는데 조진호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맞춤식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 봉사활동부터 말씀드리면요.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학생이 제공된 학생부에는 2학년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주로 기록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봉사 시간이 84시간이에요. 상당히 네. 많은 시간이거든요. 교원에서 74시간, 그다음 교회에서도 학생 수업 보조해서 10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련 이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상담을 갖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율 동아리를 상담 관련된 걸 만들어서 상담 활동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진로 활동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진로 관련된 특강, 노고테라피라든지 수강 후에서 보고서도 제출했고요. 박람회라든지 대학 탐방을 통해서 진로 설계, 그다음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 먼저 다가와서 말번 노릇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보면은
1학년 때 또래 상담부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기법을 통해서 상담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을 보고 학생이 진로 탐색에 노력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평가한 것은 이제 자율 활동입니다. 학교 행사에 이제 성실히 참여했고 뭐 학급 칭찬 알림이 했는데 학생의 모습을 갖다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보기는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좀 주도적인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도 이제 계속 이제 활동이 좀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서 활동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의 독서는 한 것은 학생부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이제 상담 관련된 독서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방학 내지 3학년 1학기 때 좀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열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과학 관련된 독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로라든지 상담하다 보면은 인문뿐만 아니라 자연 쪽에서 같이 통합적인 이렇게 사고방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관련 독서도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경력 쪽을 보면은 뭐 공모전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뭐 영어 에세이 경시대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주도학 캠프라든지 뭐 디자인 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수상한 것이 여러 가지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단 아쉬운 것은 교과 관련 수상, 뭐 경시대라든지 교과 관련 그런 수상이 적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교과 관련 수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박중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 꿈이 임상심리사인데 이 진로와 관련해서 비교과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현재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요. 이런 활동에 좀 정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상담 범위를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내에만 좀 국한되어 있고 또래 상담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외부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돌보미 교실에 가서 좀 봉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타 학교 학생들하고 좀 연합해서 뭔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초등이나 중등 학생들을 좀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조진호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주목할 대학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 1지망의 카톨릭대 심리학과, 2지망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3지망은 덕성여대 심리학과입니다. 가장 주목할 대학은 3지망 덕성여대 심리학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네. 이 덕성여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게 1순위가 되겠고요. 2017학년대죠. 작년에는 이제 교과 성적 60%로 반영해서 뽑았는데 2018학년대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로 100으로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우리 학생이 좀 불리한 편인데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덕성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덕성여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총 7명이고요. 경쟁률은 2017학년 때 18.2대 1이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고 전형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엔 교과 60이 들어갔는데 2018에서는 소리평가 100으로 일괄 전형입니다. 수능 체제는 없고요. 평가 방법은 이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 도전 가능성 면에 봤을 때는 학교 홈페이지가 게시가 되어 있는데 2016학년도 교과 평균이 2.34등급이고요. 추가 합격이 3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과가 미반영함으로 서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최대한 올린다면은 우리 학생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도전으로 이렇게 봤고요. 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학생이 관련된 애가 이제 심리학과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이거든요. 네.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한다면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뽑는 인원수도 많고, 그다음에 추가 합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 성적이 전체는 아니지만 교과 성적도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심리학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이제 추천 전형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가천 프레티어 전형으로 봤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11명이고요. 경쟁률은
2017학년도 30대 1 정도 됐습니다. 모집 인원은 11명이 됐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4배수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50, 면접 5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평가 방법은 인성, 성장 가능성, 기초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인데 이 중에서 인성하고 전공 적합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생각해야 되겠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70% 커트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 내신 성적이 3.33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면접의 영향력이 커서 면접으로 해서 50% 정도가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학생이고 상담 쪽을 하기 때문에 면접에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가천 프론트 전형이 또 독서하고 출결 쪽에 중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추천해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독서를 좀 더 보강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가천대는 그 학과에 대한 관심 정도하고 그 학과를 꼭 오고 싶어하는 학생을 갖다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학생이 학생부의 방향을 잘 잡도록 합격 시나리오도 설정해 주실까요? 네. 합격 시나리오 교과하고 비교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추천대학은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교과 쪽에 3학년 1학기 때 좀 올인을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목표는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등급, 사회가 3등급으로 해서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합격 순위는 비교과 쪽을 보면요. 일단 수학 쪽에는 교과 관련 수학, 경시대라든지 교과 등 이런 쪽에 좀 수학이 좀 필요하고요. 자율 쪽에는 주도적이고 개발하는 활동을 해서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좀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동아리 쪽에는 친구들의 지속적인 상담자 역할을 하는 활동 기록을 좀 남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봉사는 상담 관련 자율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활동하기를 좀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 진로 관련된 것은 학생들을 실제 상담하면서 단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상담 기록을 갖다 남기면 좋거든요. 그래서 상담록을 갖다 만들어서 그걸 보고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요. 독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상담이라든지 과학 관련 도서를 갖다가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합격 시나리오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워낙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질문할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정전 선생님, 그러면 네. 정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이든 어쨌든 그 교과 전형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학업적 능력입니다.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아서 대학 가서 우리 학생이 그 학업적 수업을 들을 수 만한 능력이 원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33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은 지금 4등급 대 초반이기 때문에 3학년 때 성적은 무조건 올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한 거는 알겠는데요. 뭔가 마무리가 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열거식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걸 갖고 뭘 느꼈는지를 좀 생활기록부에 꼼꼼하게 적으셔야 아마 조금 더 합격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선생님 다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올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정말 생각보다 엄청 더 꼼꼼히 많이 봐주시고 네. 더 해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네. 남은 1년 최선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